자,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인 전기와 자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오늘은 전기 파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우리 계약한 주에는 자기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선생님이 조금 바빠요. 왜냐하면 너희들 그 외장하드 그거를 다시 파일을 더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살짝 영상 퀄리티가 조금, 이번 주부터 영상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감안을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이나 그런 것 자체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니까 잘 보고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과제물들이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강의를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맨날 말했듯이 어렵게 낼 거야, 얘들아. 자, 일단 전기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기입니다. 전기하면 얘들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니? 전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 얘들아, 선생님은 사실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이 친구 뭐니? 볼게요. 자, 이 친구 뭐니? 자, 피카츄예요, 피카츄. 너희들 혹시 피카츄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그래도 좀 비슷한 세대가 아니지, 그치? 여튼 자, 피카츄예요, 피카츄. 자, 피카츄는 이 볼트라고 해서 전기가 나와요. 100만 볼트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데, 그 100만 볼트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피추의 50만 볼트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추 50만 볼트. 우와. 자, 이제 피카츄 죽기 전 모습 같아 보이는데, 피카츄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봐.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피카츄! 100만 볼트! 자, 잘 보고 왔나요? 공돌이 용달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올린 피카츄 100만 볼트 실제 영상인데, 그 피카츄 볼에서 얘들아 뭐가 나오니? 전기가 나오죠, 전기. 우리가 전기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무엇이 전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 이런 게 전기다라고 우리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왜냐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전등에 쓰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전기를 이용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가지 전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를 선생님이 저번 주에 올려줬던 프린트를 펼쳐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린트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쭉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고! 자, 본격적으로 전기와 자기 단어에서 전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너희 수행평가 푼 걸 보니까 성적이 조금 예상한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예상은 정말 처참한 성적을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도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푼 친구들도 많았고, 당장 제일 중요한 건 수행평가를 제대로 영상 강의를 안 본 게 제일 문제겠지만, 여튼 내용 자체 이해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프린트를 줘놓고 이 프린트대로 수업이 진행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프린트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여기서 어떤 내용을 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이 프린트를 직접 우리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번 프린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에 좀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거여서 조금 듣기도 편할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전기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알쓸 신잡 두 가지, 전기의 개념도와 원자의 구조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쓸 신잡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너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밑에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담아놓은 거라고 했어. 자, 일단은 전기의 개념도 먼저 봅시다. 개념도. 자, 전기란 건 뭐니 얘들아? 전기. 아까 피카츄가 100만 볼트 쏘는 것도 봤지만 전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하라는 것들의 흐름이에요. 전하라는 건 또 뭐냐면 전하라는 거는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래. 뭔 개소리지? 전기를 알고 싶어서 전하에 대해서 배우는데 전하는 또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래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이 왼쪽에 원자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원자의 구조 같은 경우는 너희들 저번 과학 B 시간에 아마 했을 거야. 과학 B 시간에 원소 기호도 열심히 외우던데 그 원소 기호를 외우는 걸 보면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원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존재하고 바깥쪽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전자가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플러스 성질을 띠요. 플러스 성질.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의 성질. 그래서 이 둘이 지금 더해져서 어떤 상태야? 항상 기본적으로 원자는 이 둘이 더해져서 전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를 띠게 됩니다. 아, 선생님 지금 전기 배우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전기적 성질이 나오고 뭐합니까? 자,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전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전자와 원자핵이라고 하는 이 전기적 성질을 가진 놈들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놈들 있죠? 원자핵이나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우리들 지금 이렇게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전등에 불이 켜지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일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아까 피카츄가 100만 볼트 쏘던 것처럼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웬만한 전기적인 입자들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이해를 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전하의 흐름이었는데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그 입자들은 뭐야? 원자핵과 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아까 뭘 띈다고?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전하라는 명치를 갖게 되고요. 아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런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원자핵인 플러스와 전자인 마이너스 중에 어떤 놈이 더 무겁니 얘들아? 우리 수업 시간에 과학 B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면 알겠는데 원자핵이 훨씬 무거워요.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요. 근데 누가 가벼워? 전자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놈이 움직이게 되겠어?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 원자핵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음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음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전등이 켜지기도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전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하가 이동 후에 머물렀다. 뭔 소리냐면 이 전자가 어떤 곳에 가서 가만히 머무르게 되면 뭐가 발생해? 정전기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정전기. 오늘 배울 거 정전기. 그런데 얘가 계속 이동해요. 자, 이 전자를 계속 이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흔히 봤어요. 전선을 연결하면 된다. 전선을 연결하면 이 전선을 통해서 전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전기들을 동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는 정지해 있는 전기를 뜻하고요. 동전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전기,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고 있는 전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동전기는 결국 다른 말로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기전자에 흐를 율자, 흐르고 있는 전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기본적인 전기라는 개념이에요. 전기는 뭐라고요?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하의 흐름. 전하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결국 원자의 구조 안에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중에서 누가 움직여? 음전하인 전자가 움직이면서 뭐가 발생해?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음전하가 이동 후에 머무르게 된다면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전하가 계속 끊임없이 이동한다면 동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전기의 개념 알쓸 신잡은 여기까지. 자, 본격적으로 정전기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정지에 있는 전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정전기. 전하가 이동 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전하가 머무르고 있다. 그럼 전하를 일단 어디선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겠네. 그 이동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여기 써있는 마찰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마찰이란 게 뭐니? 마찰. 선생님이 지금 손 이렇게 비비는 게 뭐야? 마찰이죠, 마찰. 내가 이 펜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것도 뭐야? 마찰이죠, 마찰. 이렇게 내가 어느 쪽에서 서로 다른 물체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을 마찰이라고 하는데, 이 마찰을 하게 되면 전하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 쪽의 전자, 한쪽의 전하의 한쪽의 전하의 양이 어떻게 됐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더 큰 채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뒤에는 나중에 할게요. 이 큰 채로 유지가 되면서 이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전기 많이 겪어본 적이 있죠. 겨울에 스웨터 같은 걸 입다가 손이 따끔하는 경우나, 서로 만약에 만나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손이 따끔한 경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정전기가 통했네 라고 하는데, 그때의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찰전기예요. 마찰전기. 정전기 같은 경우는 마찰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찰전기라는 표현이 서로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전기가 더 큰 개념이고 마찰전기가 정전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하지만 우리 단원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정전기와 마찰전기. 자, 여기 털가죽이 있고 플라스틱 막대가 있어요. 자,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털가죽의 지금 전기적 상태는 어떻죠, 얘들아?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양성자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존재하고, 마이너스 음전하인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둘 다 6개씩 동일하게 있네. 그럼 여기는 어떤 상태야? 지금 전기적으로는 전기적 중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틱 막대도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세트가 있네. 얘도 역시 어떤 상태야?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마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한번 직접 마찰해 볼게요. 짠!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이에요. 둘을 한번 마찰을 시켜보겠습니다. 마찰. 자, 둘을 열심히 마찰시키면 지금 무슨 소리 들리나요? 빠직빠직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이 둘을 마찰시키면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힘, 이게 뭐라고 얘들아? 정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프린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방금 마찰을 하니까 어떻게 돼서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가 서로 달라붙으려고 했어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서로 그렇게 마찰을 시키게 되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음전하인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 자,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하냐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네, 전자라는 것은 뭐였어요, 얘들아? 전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 써있는 것처럼 전자는 안 보이네. 위에 써있는 것처럼 전자는 음전하라고 했어요. 음전하. 위에 마이너스 전하라고 써놨죠. 같은 말이에요. 음전하, 양전하. 음전하가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털가죽에는 총 전자가 6개 있었는데 지금 한번 그려보면 몇 개가 이동해서 4개만 남았다고 해봅시다. 4개만. 자, 4개만 남았고, 아까 플라스틱 막대에서는 전자가 4개가 있었는데 지금 털가죽으로부터 2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털가죽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성 2개가 남아요. 자, 플러스가 2개가 남게 된다. 자, 마이너스 전하인
자, 전자를 잃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남게 돼요. 지금 털가죽은 지금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야? 전기적으로 플러스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적으로 플러스 상태가 되는 것을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전되었다. 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써놨어요. 대전은 물체가 어떻게 된다? 전기를 띠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아까 전기를 띄었기 때문에 걔가 서로 달라붙으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뭐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한쪽 전하량이 더 큰 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정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정전기.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틱 막대는 어떤 상태야? 플라스틱 막대는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어머, 전자가 두 개가 남네. 자, 전하인 전자가 두 개가 남아 마이너스 전자를 얻었죠. 그러니까 전자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겠네. 그럼 이때를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플러스 대전체라고 하고요. 이쪽에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전기를 띤 그냥 물체를 말해요.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찰 후의 털가죽, 마찰시킨 후의 털가죽은 플러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상태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대전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쪽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전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털가죽, 중성상태 털가죽, 중성상태의 플라스틱 막대, 이 둘을 자 마찰을 시키게 돼요. 마찰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털가죽은 어떤 상태가 돼? 상대적으로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면서 서로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왜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서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갖게 됐어요.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끌어당기는 힘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아래 나와 있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전기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플러스 대전체인 털가죽과 마이너스 대전체인 플라스틱 막대가 서로 달라붙으려는 현상을 나타냈어요. 그렇게 전기를 띤 물체인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직접적인 힘이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발생했어요. 그런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미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 서로 멀어지려는 힘과 서로 당기는 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는 힘은 척력이라고 합니다. 척력. 서로 당기는 힘은 인력이라고 합니다. 한자 용어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척력과 인력. 자, 보면 그럼 언제 척력이 생기고 언제 인력이 생기는지를 보면, 자, 같은 전하,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대전됐어요. 얘도 플러스와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예요. 그럼 서로 어떤 상태야? 서로 같은 대전체인 상태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척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지금 플러스와 플러스 대전체와 플러스 대전체 사이에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힘을 척력이라고 하고요. 자,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털가죽처럼 플라스틱 막대처럼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서로 달라붙으려고 했었죠. 이때는 뭐가 발생해? 인력이 발생하게 되고, 또 역시 마이너스와 플러스인 상태에서도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나중에 뒤에서 할 텐데 자석에서 N극과 서로 다른 극인 S극은 서로 어때요? 달라붙으려고 하고, 같은 극인 N극은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S극과 S극도 밀어내고, 둘이 서로 원리가 아예 똑같기 때문이에요.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전기와 자기 파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 건 맞는데 그냥 너희들이 실제 실험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자칫하면 그냥 핵 노잼이고 어려운 단어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한테 간단한 실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 한번 지금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테이프를 이용한 마찰 전기 실험이에요.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 뗄 때랑 서로 다른 두 테이프죠. 테이프 그림이죠. 서로 다른 두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 뗄 때랑 서로 겹쳤다가 뗄 때 두 가지를 한번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프로만 하는 간단한 마찰 전기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실험을 보여주고 정말 잘된 실험이 있어요. 잘된 실험 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거 두 개 참고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뭔가 테이프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선생님 이상한 거 붙여놨죠? 자, 이건 너희들한테 좀 더 잘 보여주려고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테이프 이렇게 깃발처럼 이런 식으로 접착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4개의 깃발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테이프 조각 사실 이런 조각 4개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실험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 뗀다. 2개의 테이프가 있었죠? 자, 테이프를 어떻게 하냐면 잔 테이프를 이렇게 바닥에 붙이고 또 한 테이프를 얘로 하자. 이렇게 바닥에 붙입니다. 아, 맞아 얘들아, 바닥 같은 경우는 코팅된 종이로 활용해서 코팅된 종이 또는 유리판, 코팅된 종이나 유리판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 뭐래요 얘들아? 서로 겹쳤다가 뗀대요. 자, 얘네 둘을 서로 겹쳐서 붙였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제대로 좀 거지같이 붙긴 했는데, 자, 이렇게 서로 겹쳤다가 떼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가지 세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뗀 결과는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테이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얘들아? 테이프를 서로 그냥 붙였다가 땅에 붙였다가 바닥에 그냥 붙였다가 두 개를 뗐습니다. 그냥. 자, 그럼 얘네들은 유리판과 지금 책상과 어떻게 된 거야? 책상과 서로, 그렇죠, 마찰 이루어진 거죠, 마찰. 자, 그럼 서로 가까이 하면 서로 어떻게 하니? 뭐가 작용하니? 서로 밀어내죠. 자,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청력. 자, 그냥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테이프 있죠? 테이프 있어요. 자, 바닥에 아까처럼 붙일 겁니다. 바닥에 반만 붙이고 떼요. 자, 테이프만 뗐어요. 테이프만. 서로 붙이려고 그러면 서로 밀어내죠. 그렇죠, 서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서로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가 뗐을 때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방금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자,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가 떼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번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2번까지 끝내고. 자, 2번은 뭐였어요? 2번은 테이프를 서로 겹쳐놨어요, 아까. 자, 두 개죠, 두 개. 둘에 겹쳐놨다가 서로 뗍니다. 자, 그러면 둘의 마찰이 발생했죠. 그럼 둘을 가까이 하면 서로 아까는 다르게 달라붙죠. 반대로 해도 달라붙게 됩니다. 자, 이런 나무 막대기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테이프를 두 개를 떼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살며시 얘들아, 살며시 서로 겹쳐주세요. 떼야 되니까 살며시 겹쳤다가 겹쳤죠? 떼면 서로 다시 달라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정전기, 마찰 전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프로 하는 마찰 전기 실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 뗀다는 소리는 뭘까 얘들아? 바닥과 지금 내가 테이프를 뭐 하겠다는 거야? 바닥과 테이프를 마찰시키겠다는 거죠. 마찰.
자, 마찰을 시키게 되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음전하인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가 이동하면 어느 한쪽은 전자가 많아지고 어느 한쪽은 전자가 적어지겠네요. 자, 그렇게 전자를 잃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걸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거 순서 외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거지 같죠? 그런 거 순서 안 외워도 돼요. 뭐 플라스틱 막대는 뭐 전자를 얻기 싫고 뭐 알루미늄 막대는 전자를 얻기 어렵고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지? 자, 여기서는 만약에 바닥이 전자를 잃기 쉽다고 해봅시다. 자, 바닥이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러면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 떼면 테이프로 뭐가 이동할까요? 테이프로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자, 테이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가 중성 상태였을 테니까 양전하 개수, 플러스인 양전하 개수만큼 3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닥에 붙였다 떼면서 전자를 더 추가적으로 얻게 되겠죠. 역시 반대쪽에 있는 테이프도 똑같은 바닥에 붙였다 뗐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 3개에 바닥으로부터 얻은 전자 2개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왼쪽에 있는 테이프는 지금 뭐가 더 많아? 왼쪽 테이프는 음전하가 더 많죠? 자, 음전하가 더 많은 상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대전체가 되게 되네요. 오른쪽 어떤 상태니? 오른쪽 테이프도 역시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그럼 얘는 역시 마이너스로 대전되었으니까 이 테이프를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합니다. 서로 어떤 극이야? 서로 같은 극으로 대전되었네. 그럼 서로 뭐가 작용해? 미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바닥에 붙였다 뗀 놈들은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 반대로 이번엔 테이프를 서로 겹쳤다가 뗐어요. 서로 겹쳤다가 뗐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 더 해주면 테이프는 얘들아 접착제가 붙여지면 있지. 접착제가 발라진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쵸? 양쪽의 면은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서로 마찰을 시키면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서로 같은 물질이라면 아무리 마찰을 시켜도 전하가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요. 그거 참고합시다. 지금 여기서는 접착면과 여기가 접착면이면 접착면과 비접착면을 붙였다가 뗀 거죠. 그럼 서로 다른 친구들을 붙였다 뗐으니까 어떻게든 서로 마찰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뭐가 이동해? 전자가 어쨌든 이동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접착제가 발려진 접착면이고 얘가 접착제가 없는 면이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여기서는 접착제가 있는 면이 전자를 잃기 쉽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야? 가지고 있는 게 전자 3개를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인데 둘이 붙였다가 떼면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전자를 잃기 쉬운 이 접착면 쪽에 있던 전자들이 접착면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양성자가 더 많은 상태니까 얘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요. 접착면 쪽은 접착면이 없는 쪽은 전자를 얻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게 됩니다. 음전하가 더 많으니까. 그럼 서로 어떤 극? 서로 다른 극. 그러니까 뭐가 작용해?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전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전기라는 건 뭐라고 얘들아? 전기가 정지해 있는 거. 근데 전기는 뭐야? 전하가 움직여서 나타내는 힘. 그럼 전하란 건 뭔데?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근데 우린 여기서 뭐만 보겠다?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그 힘만 보겠다. 얘네가 뭐다? 전기다. 원자와 전자 사이에 오가는 힘. 이게 바로 전기라는 거다.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전하라고 부르기로 하고, 원자핵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적 성질을 나타낸다. 그 전자를 인공적으로 전자를 확 옮겨주려면 뭐 하면 된다? 마찰을 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마찰을 신겨서 일시적으로 전자가 머무르게 하는 것을 정전기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로 인한 현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번개 있죠. 번개 치는 것도 정전기, 일종의 정전기가 방전되는 현상의 일종이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것들 있죠. 막 옷이 빠직빠직 거린다거나, 손 잡고 있는데 손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 빠직해서 팍 튄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은 양쪽에 있던 전하들이 순식간에 팍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방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건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방전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서로 다른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를 얻게 되는 쪽은 마이너스 대전체, 전자를 잃게 되는 쪽은 플러스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었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띠게 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했다.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테이프 마찰 실험도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정전기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몇 개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